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2교시는 폴란드로 가봅니다. 네. 폴란드의 은행들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 뭔 문제가 있는 건지. 장순원 기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폴란드도 관심 있습니까 요즘? 네. 둔촌주공은 어쩌고? 우리나라에서 사시면 관료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 알겠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예, 폴란드. 네, 많은 걸 알아야 왜 되는데. 폴란드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막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좀 눈에 띄었어요. 예. 이게 어디 신용평가사의 리포트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얼마 작년까지 많은 방산 물품을 수출했잖아요. 전차 팔고 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거기에 예. 이제 폴란드 내에 상존하는 불안 요인 때문에 대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있길래 예. 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라고 이제 더 읽어봤더니 예. 폴란드의 주어티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스위스 프랑 모기지 관련 법률적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체 주어티화가 왜 평가가 절하되고 이게 우리나라 방산 업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가 좀 궁금해서 좀 예. 알아봐왔어요. 예. 뭐 결론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는데 뭐 예. 이게 어쨌건 경제 상황하고 이어지니까 뭐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산업체 실적하고도 뭐 연동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예.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폴란드 은행. 네. 폴란드 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 폴란드 은행이 한 2006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예. 이제 새로운 상품을 도입했는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았던 스위스 프랑 기반으로 이 모기지 대출을 엄청 빌려줬어요. 예. 우리나라 의사들이 엔화 대출 받은 거랑 똑같네요. 그 상황이 비슷한데 네. 엔화 대출은 그래도 뭐 좀 소수잖아요. 예. 엔화 대출 같은 경우에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의사들 일부 뭐 대놓고 이렇게 빌려주진 않았다고 하던데 당시에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놓고 권해서 뭐 한 50만 명, 60만 명이 그 스위스 프랑 기반 대출을 기반의 받았어요?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가 금리가 좀 쌌던 모양이죠? 선진국이니까 폴란드보다 금리 싸겠죠. 쌌겠죠. 스위스 프랑 금리는 거의 그때 1, 2% 그러니까 스위스 기준금리가 그 정도였을 거고 예. 당시에 이제 스위스 프랑 기반의 그 모기지 모기지 금리가 한 4%대였고 예. 폴란드의 주어티화 현지 통화 모기지 금리는 8%였다고 하니까 차이 많이 뭐 나네. 금리가 반이니까 뭐 저 같아도 솔깃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대체는 보통은 근데 그러다가 빌려온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죠. 대체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금리가 그렇게 쌀 리가 있어요? 자국 은행에서 대출 받는 사람은 그럼 에브리바디 바본가요? 네. 그 이제 당시에 뭐 여기 폴란드뿐만 아니고 주변에 뭐 헝가리라든지 네. 그 크로아티아 뭐 이런 동구권 나라들이 대부분 요런 이제 스위스 프랑 기반의 이제 모기지 대출을 모기지 대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 동구권에 당시에 막 진출하기 시작했던 그 유럽 외국계 은행들, 유럽 예. 대형 은행들하고 현지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자기들 이제 몸집 키우려고 이 스위스 프랑 기반의 모기지를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예.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사실 그 2004년인가 여기가 이제 EU에 가입하고 뭐 우리 곧 이제 유로존에도 가입해서 유로화 쓸 거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스위스 프랑으로 빌려도 유로화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비슷하게 가니까 크게 리스크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당시에 막 그 2007년인가요? 당시 총리가 폴란드 4년 이내에 이제 유로화 가입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정도니까요. 예. 근데 아직도 유로화 가입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예, 근데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예.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이게 이제 2008년에 그 폴란드 주어티화와 스위스 프랑 환율 추인데요. 예.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제 쭉 해서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폴란드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 가치는 예. 높아진 거고. 거의 지금 그 2008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정도 아이고야. 예, 차이가 나는 거죠. 스위스 프랑으로 돈 빌리는 사람들은 난리 났구나. 그렇죠. 달러 빚을 빌렸는데 달러가 2,500원 된 거네요. 그죠? 와, 미치는 거지. 달러로 갚으세요. 2배로 갚아야 되잖아요. 2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위스 프랑 기반의 어떡하나 이거. 모기지 증권 모기지 대출이 2011년쯤이 정점이었는데 예. 당시 이제 그 규모가 2천억 주어티 예. 그러니까 뭐 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됐다고 하고 100조 한 70조 7, 80조 예. 정도 됐고 지금 한 1,000억 GET 정도 남아 있다고 해요 현재. 그러니까 아직도 한 30조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 그러니까 폴란드 은행의 전체 자본금의 한 3분의 1 와. 정도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빌렸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빌렸고 그 사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 약간 위험성을 확인하게 되니까 예. 이제 규제를 가했거든요. 이제 규제 수위를 높였는데 그래서 조금씩 줄긴 했어요. 그 중도에 이제 환율이 조금 좋아질 때 갚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기지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허. 이게 이제 당연히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다른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이제 개입을 했거든요. 뭐 주로 한 게 이제 강제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스위스 자국 통화 네. 모기지로. 네, 자국 통화 모기지로. 뭐 헝가리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예. 2014년에 정부가 이제 나서서 120억 달러 규모의 외화 대출, 이 스위스 프랑 기반의 대출을 포린화 대출로 바꿔버렸습니다. 부담은 이제 은행들이 지게 하고요. 크로아티아에서도 비슷했는데 은행이 약 스위스 프랑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스위스에다 갖다 갖고 하여간 우리는 계약서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거네. 야, 대단하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은행이 오롯이 다 부담을 졌는지 예. 좀 분담했는지는 잘.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긴 했는데 예. 은행이 이 전환 비용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초 3천억 원을 그냥 썼다고 해요. 약탈적 대출했다고 그러겠지 또 뭐 그때. 그럴 수 있죠. 너희들 왜 이런 거를 못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팔았냐. 근데 폴란드는 그때 그걸 해결하지 안 하고 그냥 내비뒀다고 해요. 얘네들은. 폴란드 정부는 네. 당시에 이제 이걸 강제적으로 전환하려고 예. 이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좀 세게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은행 시스템이 흔들린다. 혹은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환이 안 됐고 만약에 당시에 이거를 이제 전환했다면 당시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95억 주어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이제 뭐 장난 이게 부담이 커졌고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환율이 계속 뛰다 보니까 네. 그 스위스 프랑으로 빌린 사람들은 부담이 되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뭔가 문제 있다, 불안전 판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테고 이분들도 거의 비슷한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주장하게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은행이 대충 팔았다. 그 금리 환율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 약탈적 불안전 판매. 네, 불안전 판매죠. 예. 그다음에 설명했는데요? 진짜 설명 잘했어? 완벽하게? 그렇지. 정말? 예. 그런 문제가 사실 있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잘했으면 가입하셨을 리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출 계약서 조항에 이제 그 환율을 적용할 때 예. 은행들이 조금 유리한 식으로 이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팔았을 때 제가 예. 이제 대출 계약서까지 약관까지 보지는 못해서 확인은 못했는데 그 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스프레드를 은행이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은행들이 계속 이제 그 소비자들이 한 소송을 한 13만 건 정도를 이제 제기를 했고 억울하다. 네. 난 전 이런 위험이 있는 줄 몰랐다. 2019년에 뭐 EU 재판부에서 판결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 말씀드렸던 그 조항에 그 은행들이 좀 유리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는 대출 계약은 무효다. 불안전 판매를 했으니까 이 대출 계약은 무효야. 계약 자체가 약간 불공정 계약이라고 네, 보고 맞습니다. 불공정한 게 있으니까 관계 없는 것도 다 무효로 쳐. 네. 그러니까 그 이건 소비자- 깨고 네. 최초에 얼마 빌리셨어요? 3억 원이요. 3억만 갚으시고 네. 아니 지금 스위스 프랑으로 치면 이게 6억이어야 되는데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은행들이. 네.
3억만 그렇게 한 갚으세요. 거네요. 이제 네, 이렇게. 예. 네. 첫 번째 이제 2019년에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 2021년인가 그 한 단계 이제 법원에서 점점 더 소비자 편을 드는 거예요. 예.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3억 원만 받아갈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입었던 약간의 손해 같은 거를 더해서 뭐 3억 얼마를 더 이제 은행에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점점 더 유리하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판사도 소비자니까. 야, 그러면 은행들은 난리 났겠네. 은행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느 정도 충격파가 있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긴 한데 예. 시간이 갈수록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점점 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되다 보니까 망하는 은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망하는 꽤 은행이 컸을 텐데. 네, 그 분명히 충격이. 네, 여기 보시면 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폴란드 10대 은행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인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 게틴 노블이라고 분명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게틴 노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이 이제 현지 로컬 은행인데 음. 그 거의 4분의 1이 이 은행에서 나갔네요. 그 4분의 1이 이제 아니 이 전체 대출의 4분의 1이 이 저 스위스 프랑 예. 이 은행의 네. 경우. 그러니까 이 은행이 그렇게 되면 손실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이 작년에 망했어요. 그렇지, 이거 좀 안 되지. 네. 음. 이렇게 자산의 쌓다가 4분의 1 망했고 썩으면. 예. 그 밑에 지금 뱅크 밀레니엄하고 엠뱅크 여기 아마 독일의 네. 코메르츠방크의 이제 계열사 같은데 네. 여기 은행들도 이제 대출이 많다 보니까 대선 충당금 부담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그 정도는 상황입니다. 쌓아도 될 거고 예, 뱅크 예. 밀레니엄 정도만 이제 깐당깐당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유럽 현지에서는 뭐 한두 곳 정도는 더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음. 나오는데 이제 그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은행에 이제 손실 책임을 두는지에 따라서 네. 그 은행들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IMF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스위스 프랑 모기지 관련 소송에 따라서 은행들이 최대 2,340억 주어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70조 원, 80조 원 정도의 부담을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은행권 자기 자본의 한 130% 정도 되니까 네, 엄청난 부담이 이제 있는 거죠. 사법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은행권이 뭐 휘청거릴 수도 있는. 야, 이게 그러니까 몇 년에 처음에 그 금융위기 이전에 사실은 대출을 스위스 프랑 대출을 집중적으로 해줬는데 네. 이런저런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2014년, 15년권에 한번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예, 한번 전환해주고 털었는데 폴란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다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으로 결판이 나야 되는데 예. 2019년부터 이제 법원에서 점점 더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판매 책임, 은행의 불안전 판매라든지 어떤 계약의 어떤 독소 조항을 이제 뭐였을까? 은행이 뭘 잘못했을까? 심플한 건데. 네. 나만 한 것도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 다 해서 본인들끼리는 다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 네. 스위스 프랑 가치가 올라가면 비싸게 물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했다. 뭐 일부 불안전 판매도 있긴 있겠으나 노약자 네. 같은 경우에 이게 네. 그 되게 희귀한 상품들 팔 때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되는데 뭐 전 국민이 다 받은데 배출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고 그게 통하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폴란드 얘기인데. 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예. 그 외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위험이 큰 대출이 아니라 이거 예. 환율 부담이 엄청난 대출이라서 그렇죠. 일반적인 그 금융 상품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게 폴란드 같은 데는 모기지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남의 나라 환율에 기반해서 그것도 막 5, 60만 명한테 팔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엔화 대출이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엔화 대출은 그 가입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숫자가 네, 그렇게 숫자도 많지는 그렇고 않고. 뭐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외화 대출은 보통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만 원래 대출해주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설비 투자용 이런 것만 갖고 오죠. 네, 네. 그러니까 치과 설비도 설비입니다 해서 치과 의사들이 많이 받아갔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저 수요층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여튼 뭐 구조는 네.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엔화 대출 터졌던 거랑. 그 지금 현지의 폴란드 은행보다 금리가 싼 대출이 네. 이게 그럼 무슨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쌀 건지 네. 그게 딱 하나 스위스 프랑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폴란드 되느냐. 환율 리스크인데 네.
더 설명할 게 뭐가 있다고 설명을 잘못했다고 이거 은행들이 덕 있으라고. 나중에 스위스 프랑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소비자들 합니까? 원래 은행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라이센스 받아주면 당신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은행이 먹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은행이 손해 보셔. 이제 뭐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폴란드가 좀 그런 우리나라도 뭐 은행을 좀 누른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예. 그 코로나로 어려웠잖아요. 예. 전 세계가 어려웠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우니까 그 지워티화로 현지 통화로 이제 받은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예. 1년에 이제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번은 그 대출 이자를 유예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줍니다. 우리도 왜? 너 힘들면 그냥 분기에 한 번 갚지 마. 나중에 갚아도 아니고 아니 뒤로 미루는 거죠. 아 미루는 거. 네. 우리도 그런 뭐 거 있잖아요. 이자 덮어줬잖아요. 코로나 대출 다 네. 상환 유예하고 여기 이자도 안 이제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은행권의 그 사실 주력 그 상품인데. 상품 소득적인데 그렇게 해줬고 집값 오른 건 그분들이 다 가져가셨겠죠? 소비자들이? 아무튼 아유 재밌는 게 이제 예. 그 스위스 프랑 대출을 그렇게 해줘서 이제 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토해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은행들도 이제 소송을 했어요. 아니 스위스 프랑으로 빌려줘서 집값 오르었을 때 니네 저 집주인들 그걸로 수익 얻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 내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 니네가 잘못된 계약서를 만들어서 빌려준 대출인데 그걸 왜 니네가 받아가냐 이놈들아. 하고 이제 해주진 않았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좀 판단을 한 거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권의 수익이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스위스 프랑 모기지의 어떤 대출 리스크가 커지면서 예. 은행권들이 지금 상당히 좀 근데 은행들이 어려워지는 은행이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은행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근데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 팔고 수금하는 데 있어서 무슨 영향을 줍니까? 뭐 이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진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 광산기업도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계약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얘기는 재밌는데 우리랑 연결고리 없으니까 폴란드에 우리가 무기 많이 팔았잖아. 폴란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네, 여기 보시면 예. 뭐 계약이 다 이제 뭐 은행하고 맺은 게 아니고 폴란드 군비청 뭐 정부랑 맺은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못 받는 일은 뭐 없을 그리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여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선수금을 한 30%까지 받았다고 해요. 저것도 예. 달러나 유로로 받았을 거 예, 아닙니까? 많이 받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사실 은행이라는 게 사실 국가에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그 은행 시스템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 아무 관계 없네 지금까지는. 저거 다 상장 회사들이에요. 에어로스페이스, 네. 저 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이 폴란드 금리라든지 물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좀 많이 안정돼서 10% 뛰고 있는데 예. 그 폴란드 경제 상황이라든 이런 게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예. 형편 안 좋겠지.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안 좋은데 은행 시스템까지 흔들리면 좀 이제 얘네 정부에서도 어디서 뭐 세금을 걷든지 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든지 해서 우리나라한테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잔금 못 줄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우리 함께 걱정이나 한번 해봅시다. 뭐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 네. 돈이 없으면 무기 원래 100만 원어치 사려고 그랬다가 잠깐만 한 70만 원어치만 삽시다.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냐. 폴란드에 외환 보유액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네. 관계없는 얘긴데. 네. 계약이 지금 잘 돼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계약이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폴란드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폴란드의 외환 보유액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 빙다리 핫바지님께서는 어그로가 좀 심했던 것 같다. 보고서가 네. 그런 겁니다. 그럼 뭐 매번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아이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아이템 별로 없습니다. 아이템 그러게요. 그렇게 막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아닌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이 안 나요. 왜냐면 부장님 휴가, 네. 부장님이 결정하고 나면 이사님 휴가, 뭐 다 이렇게 휴가가 막 여기저기 있어서 뭔가 결정이 안 나고 결정이 안 나면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주 하나씩 해야 되니까 가끔씩 이런
그럼 재밌네요. 폴란드에서. 알겠습니다. 폴란드 얘기는 재밌네요. 오, 이런 얘기 있었어. 폴란드 은행은 지금 난리 났다. 스위스 프랑 대출 잘못해줬다가 은행들 망하고 막 그러고 있다. 아유, 우리도 옛날에 키코부터 시작해서 뭐 키코 있었죠. 하여튼 뭐 키코도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반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 잘 안 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죠. 환율이 바뀌면 난리 납니다. 그렇겠죠.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을 더 잘합니까? 불안전 판매로 지금 난리 났었습니까? 키코도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얘기. 네. 예, 폴란드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장수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폴란드 이야기. 예, 폴란드 우유로 변제해라. 그 폴란드 그 멸균 우유. 요즘 잘 팔린다고. 그거 괜찮습니다. 고소하고 저렴하고. 그런 얘기도 있네요. 지워티라고 하는군요. 예전에 저희 교과서에는 질로티라고 질로티 라고 나왔었습니다. 다 옛날이죠. 옛날입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 망명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이런 시도 요즘은 안 배우는 모양이에요. 그런 저 비슷하게 답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거 안 김광균 시인의 어. 추일 서정인가 뭐 그런 시의 첫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네, 알겠습니다. 일이 있다고 낙엽. 합니다. 네. 낙엽. 폴란드 예, 저희는 조금 견디세요. 다 어려워요. 은행들 다. 한국 은행들도 장난 아닙니다. 돈 좀 벌어도 예. 맨날 그 충당금 쌓으라고 하고 저 자영업자 빌려주고 그냥 받지 말라고 하고 하나둘이 아니에요. 원래 은행은 그런 겁니다. 같습니다. 저희는 뭐 네. 저녁 먹고 돌아와서 또 7시 45분에 음. 재밌는 거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로 또 데려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